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두 발의 초대형 발사체를 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해석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우리 모두 활동 중인 화산 위에서 살고 있는 것에 비유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올해 말까지라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옵션은 줄어들자 북한이 결국 협상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희망이긴 하지만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핏 부리저지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성추문이 있었지만 임명된 브렛 캐버나우 연방 대법관을 변호한 변호사들에게 받은 기부금을 돌려줬습니다. 탄핵 청문회 핵심 증인인 썬들랜드 유럽연합 대사가 3명의 여성으로부터 미투 무브먼트에 해당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탄핵 스캔들과 연관이 있는 우크라이나 전 검사에게 수임료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감찰관은 2016년 부당하게 감청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시건주의 한 가짜 대학에 등록했던 250명의 학생들이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면서 소송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세금 코드가 바뀌면서 중간층 납세자의 기부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카르텔을 마약 카르텔을 테러 그룹으로 규정한다고 말하자 멕시코가 주권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 지지 법안에 서명하자 미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조금 남다른 날이네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풍성한 식탁 얘기라던가 따뜻한 얘기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지만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북한이 2개의 이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것도 추수감사절인 오늘이지만 미국에서 아주 큰 뉴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그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좀 늦잠 주무셔서 아침 뉴스 못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그 방사포로 추정되는 지금 그렇습니다. 단거리 발사체를 2발을 발사했는데 30초 간격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었죠. 연속 그 사격 성능을요. 그것이 이번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최대 그 거리는 235마일, 약 380km 정도, 고도는 60마일이니까 9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이 이 같은 발사를 한 뒤에 한반도에서 감시 작전 비행을 강화했거든요. 해군 소속 정찰기, 무슨 정찰기 해서 전부 세 종류의 정찰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일이 참 드물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미국이 지금 그렇게 그 한꺼번에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군 당국도 아직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온 것 같진 않고요. 군 당국이 이번에는 유감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일본은 당연히 이번에 이제 그 발사체가 일본 수역에 그 떨어졌다는 그런 확인은 아직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 그 일본에도 당연히 그 위협이고 세계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장 이제 일본은 항상 북한이 뭔가를 발사하면은 한국보다도 먼저 안보회의를 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본인의 목소리도 내고 안보회의도 열고 우리는 그 미국을 앞세웠습니다. 한국 국제사회와 이번 이 사태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추수감사절이긴 하지만 이 뉴스를 보도는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북한이 그 발사를 하고 나서
뭔가 그 다른 느낌이요. 다른 느낌을 받은 게 있다면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북한의 발사체를 아주 크게 보도를 한다든지 그럴 만도 한데 지금 북한 뉴스보다는 전부 홍콩 뉴스거든요. 홍콩 그 시위대를 지지한다는 미국 의회의 결의안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그것이 먼저 나오고 더 강조되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 문제가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쫙 그 흡수해가는 그런 정도의 흡입력을 잃어버린 시기가 아닌가.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탄핵 그 청문회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런 느낌은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신문의 경우는 분석을 하죠. 신문은 계속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문제를 그 팔로우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이 어제 거의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정도였으니까 미국이 동부는 당연히 서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고 추수감사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최근까지 지지했다가 지금은 뭐 그다지 지지하지 않고 조금 냉정하게 보도를 한다고 할까요? 그럼 드러지 리포트의 경우는 땡스기빙 데이가 땡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unthankful, 감사하지 않는 북한의 메시지 트럼프에게 이렇게 그 표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북한이 아주 그 중요한 그 발사 같은 것을 할 때는 항상 미국에게 그 메시지를 줄 때 미국의 할러데이에 맞춥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2년 전에도 미국의 그 인디펜던트 데이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제국주의에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그 처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그 시험을 할 때 제국주의에 주는 우리의 선물 하면서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10월이었던가요? 11월이었던가요? 11월이네요. 화성 15호가 11월에 발사했으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11월 지금 11월 22일이죠. 화성 그 15호, 13호가 아니라 화성 15호를 발사하고 2주년 기념이 되는 때에 또 이렇게 그 발사체를 발사한 거잖아요. 화성 15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실린 핵탄두가 미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또 숫자에 능하지가 않아서요. 모든 매체가 5월 달부터 뭐 13번째다.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미사일로 확인이 된다면 이번 그 아주 그 큰 그 대형, 초대형, 슈퍼 대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사포가 미사일로 확인이 되면은 5월부터 13번째라는 매체도 있고 14번째, 15번째라는 매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13번째에서 15번째 다 비슷비슷한 얘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12월 31일까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뉴웨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이 셈법 바꾸는 것이 뭔가 북한에 그 양보를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북한이 그 올해 말이 지나고 나면은 어떠한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 그 군사적인 행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언론별로 보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언론별로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워싱턴이 경제 제재 해제해 주는 것을 거부하는 데에 대한 그 아주 그 분노하고 화가 나고 좌절함 이런 것을 전보를 띄우듯이 땡스기빙 데이에 알렸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에는 미국에서 많이 했었던 얘기인데 이제 북한이 그런 그 주체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보여주면서 우리 더 자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여줬다는 얘기요. 워싱턴이 이제 탄핵 재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바쁜 사이에 어쩌면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말까지라는 북한의 시한을 아마 지금 무시하고 있거나 무시할 수밖에 없는 너무 쫓기는 게 많아서
그러는 듯하다 하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의 남성욱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뭔가를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으로서 보여줘야지 되는데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이런 것을 경제 제재 같은 것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테스트라도 해야지 우리가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아주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아직도 장거리 테스트는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것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겼다. 북한을 장거리 테스트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매체가 전부 지금 서울발로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국에서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AP통신이 지금은 CNN의 특파원도 자주 북한에 갑니다마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 북한에 지국을 설치한 그런 매체잖아요. 그래서 AP통신은 평양발로 보도를 했습니다. 평양발이지만 북한에서 뭐를 취재를 해야지 평양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매체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교적으로 서로 흠모하는 마음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이게 시계가 따깍따깍 가면서 초침이 어느 부분까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까지 가는데 흠모하는 마음이 흠모하는 결과로 나오지가 않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북한은 항상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위협적인 말, 협박하는 말, 우리가 안 해주면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을 많이 했지만 그런 협박대로 실천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지금 AP통신의 분석이고요. AP통신이 이제 세 사람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수미테리라는 조금 약간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 이 내용도 제가 지난번에 수미테리 씨가 지금은 CSIS에 있고 한데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으로 쓴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두 가지 아주 나쁜 옵션밖에 없다. 하나는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조금 얻어내거나 두 번째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었고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수석 대표 주한미 대사도 했고요. 이 크리스토퍼 힐은 결국은 올해 말까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또 내지는 계산을 다시 하고 북한이야말로 다시 한 계산 바탕에서 미국을 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켈리 이분이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나라에 있느냐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가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또 봐야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가능성 문이 닫힌 게 아니다. 미국과 북한과 핵 협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문을 다시 또 잡아주고 열어주고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바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에 맞게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익에 맞게 뭔가를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적임자 호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only 호프가 될 수도 있고 이번 단계에서의 라스트 호프가 될 수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바늘귀가 너무 얇아서 아주 시력이 좋은 손녀딸도 끼워주질 못합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시력이 너무너무 좋은 손녀도 평소에 바늘귀를 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던 그 손녀딸조차도 바늘귀를 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으면 혼자서 낄 수 없는 그런 정도다 하니까 남아있는 희망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바늘귀를 끼울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로버트 켈리 교수조차도 회의적인 시각을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어떤 매체 하더라도 뉴욕타임스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좀 잘 그 보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용을 하는데 전에 그 북한 협상가였던 로버트 엘 칼린이라는 사람 말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시간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다 이제 화산이 막 분출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그 하고 있어서 북한이 말한 뉴 테스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를 북한에게 주고 협상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그 연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단계고요. 물론 북한도 새로운 테스트를 할 때는 유엔의 새로운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새로운 테스트를 하기 쉽지 않은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죠. 중국이 어제 더 힐에 그 기고문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는 어떠한 항상 문제 해결의 열쇠라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양면에 칼의 양면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도 그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호전적으로 일하는 것을 다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아시아라든가 뭐 여러 그 미국과의 긴장 같은 것이 높아지는 것을 중국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선 중국의 눈치도 봐야지 되니까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부터 한다기보다는 좀 그 플루토늄을 다시 생산한다든가요. 지금 영변 핵시설에서 그것을 다 파괴해버리겠다. 지난번에 거기까지 내놨는데 파괴하지 않고 그 시설에서 플루토늄부터 재생산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화나게 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사이가 나빠질 것을 선택을 하면서 다리를 다 끊어놓을 수는 없죠. 이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다리, 러시아와의 다리를 더 아름답게 다져놔야지 트럼프라는 다리를 임시적으로나마 조금 끊을 수 있는 그 다리를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다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그 유엔 경제 제재가 있고 했지만 북한에 많은 그 경제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2017년 이후에 50%가 늘어나서 지난해에 북한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12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전체 인구가 뭐 2천만 명 조금 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인구에 비교를 할 때 120만 명이라는 중국 사람들이 가서 돈도 써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북한으로서는 숨통이 트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이 너무 강성으로 갈 때는 중국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처음부터 그야말로 그 2020년 그 새해가 밝자마자부터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죠.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미국 측을 위한 그런 그 초침은 더 빨리빨리 체각되고 있다. 그 정도죠. 네,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유튜브와 한국 TV 앱을 통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뭐 오늘의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방송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오늘의 미국과 여러분이 그 탄핵에 대해서 쭉 같이 간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냥 탄핵 자체로만 레이티스트 뉴스 점검하는 것으로만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모든 그 인생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보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마 제가 앞에 제일 앞에 말씀드리면서 내가 잘못 말씀드렸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조금 늦잠 주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제 바쁘게 일하시다가 장을 못 보셔서 장을 보고 또
또 손님 맞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미리 다 이제 또 그 뭐 터키라든가 다른 것을 음식을 마련하시려고 다른 날보다 더 분주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에서 지난번에 그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가 누구에겐가 잘못 받은 돈, 본인이 억만장자의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억만장자 와이프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을 다 돌려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의 핏 부리저지라는 요즘에 아주 그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핏 부리저지 후보가 2명에게 받은 돈을 돌려줬는데 두 사람이 다 변호사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법률 그 그룹이에요. 그 워싱턴에 있는 윌킨슨, 웰시 그리고 세 사람이네요. 그 에스코비치 이 법률 그룹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 2명의 변호사에게 돈도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첫 번째 합동법률사무소의 파트너네요. 알렉산드리아 웰시 씨에게 $7,200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 윌킨슨 씨에게 $2,800 맥시멈 받았네요. 맥시멈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왜 돌려줬나? 원래는 핏 부리저지 후보가 이 두 사람에게 그 기부금 받은 것을 몰랐답니다. 근데 알고 나서 보니까 핏 부리저지가 생각할 때는 브렉 캐버나우라는 연방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북가주에 있는 한 그 대학교의 교수를 어렸을 때 뭐 어떻게 했다는 그 미투 무브먼트의 아주 그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나 물론 그 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게 이제 형사법으로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리고 어떤 기소됐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 두 변호사가 브렉 캐버나우의 바로 그 당시에 그 케이스 때 브렉 캐버나우를 그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돌려줬고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그 큰 변호사 사무실의 그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쭉 그 공화당에게만 기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주당에게만 그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그 보험 들어두는 식으로요. 양쪽에 이렇게 나눠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변호사는 민주당의 역시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후보와 그리고 그만뒀잖아요. 이 크리스틴 그 길브랜드라는 뉴욕주의 상원의원 두 사람 다 여자네요. 이 두 사람에게도 기부를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부금 돌려줬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아무튼 돈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많은 그 권력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케이스가 법적으로 그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고든 썬더랜드라는 그 유럽연합 대사요. 유럽연합 대사가 이번에 그 하원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루디 줄리아니를 시켜서 조 바이든 후보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에게도 압력을 넣은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들도 대통령의 뜻인 줄 알고 루디 줄리아니와 일하기 싫지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 포틀랜드, 뭐 오레곤, 뭐 시애틀 이쪽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 이 썬더랜드에 호텔이 많이 있으니까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또 뒤에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의 여성이 내가 이 그 썬더랜드로부터 여성이에요. 어떠한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부당함, 본인들이 원치 않았는데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거부했었을 때 어떤 그 부당한 그 처우를 받았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퍼블리카라고 뭐 이 매체는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죠. 탐사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포틀랜드 먼슬리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보도를 했는데 10월 달부터 서서히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아주 주요 핵심 증언자들의 증언이
그게 별로 크레딧이 없다. 그 뭐 사실로 믿을 만하지 않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을 또 증인으로 내세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들의 증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상황에 여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여성은 뭐 제가 이름까지는 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포틀랜드 먼슬리라는 이 잡지의 소유주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인데 16년 전에 만났는데, 물론 그 모임에서 만났죠. 어떤 런천에서 만났는데, 이 선더랜드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 이 잡지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해서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다가 이 썬들랜드의 호텔에 말하자면 견학 비슷한 거를 갔는데 키스하려고 해서 이제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는 투자한다는 소리 쏙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직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이 여자 직원은 썬들랜드가 본인의 그 신체의 어떤 부분을 막 노출하고 보여주고 하면서, 그래서 역시 그 탈출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너 일을 왜 그렇게 해 하고 전화 걸어서 화를 내고 하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 여성은 27년 연하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썬들랜드가. 아무튼 지금 여성들의 주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내가 너에게 일자리를 줄게. 일자리 줄 수 있겠죠. 뭐 호텔도 가진 호텔들도 많고 부자고 하니까. 그런데 이 썬들랜드 차에 함께 탔는데 썬들랜드가 막 키스하려고 해서 억지로 뿌리치고 탈출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일자리 말은 못 들었다 하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강하진 않죠? 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루디 줄리아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개인 변호사로 대통령 탄핵의 이슈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럴 수도 있네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보도는 오늘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많은 데서 보도를 했는데, 루디 줄리아니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 검사와도 일을 했는데, 일한다는 거 그 자체가 조 바이든 그 부자가 뭘 잘못했다고 조사를 해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를 위한 어떤 그 일을 해주려고 막 계약하고 거의 돈도 받으려고 하고 하다가 끝내 돈을 받진 않았어요. 20만 달러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이 검사는 그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신생국가고 하니까 부정부패도 많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정부가 내 돈을 말하자면 갈취해 갔다. 그러니까 그 돈을 연방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당신에게 서로 흥정을 했겠죠. 20만 달러 이상을 준다. 그런데 이 루디 줄리아니는 그 검사와도 조 바이든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일을 하고 하면서 또 그 사람의 일까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기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지금 루디 줄리안이나 공화당 측에서 일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측의 좋은 거래일 수 있었던 거죠. 루디 줄리안은 그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내고, 이 사람은 돈 조금 주고 루디 줄리안이 일 시키고 많이 빼앗긴 정부, 본인의 말에 따르면 빼앗긴 자신의 돈을 정부로부터 찾아내고 윈윈일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돈 안 받았잖아. 그랬으면 됐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요즘 오늘의 미국인 겁니다. 전에는 이러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양쪽에서 그 같은 이슈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원에서 그 청문회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내 정치적인 적 좀 조사 좀 해줘. 그러면 나도 백악관에 초대하고, 그리고 4억 달러 정도 되는 군사기금 우리 의회에서 이미 승인해 놓은 것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에서 지금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런 일이 설령 있었다 한들 결국은 군사지원금 다 줬잖아. 줬는데 뭐.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 범죄의 비유를 하자면, 범죄를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하고 사람을 심고 어느 정도까지 실천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100% 성공하지 않으면 무죄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루디 줄리안이나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 공화당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항상 미국이건 어느 나라건 최종적으로는 그 누가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됐던 그 결정을 하는 주체는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민심, 여론을 보면서 거기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솔직하고 그 여론이 곧 그 국론, 윤리에 있어서의 도덕에 있어서의 그 척도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나를 처음부터 대통령 시키지 않으려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 캠페인을 도청을 하고 트럼프 타워를 도청을 하고 했었던 이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윌리엄 바 변호사가 그 지시를 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마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뭔가 편파적으로 힐러리를 돕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아마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뭐 무슨 페이지죠? 그 사람 이름이 무슨 페이지인데요. 아무튼 그 무슨 페이지 카터 페이지가 다른 나라에서 그 러시아의 정보원으로부터 러시아 스파이로 포섭 당하려 본인은 몰랐지만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러시아를 찬양하고 다니고 러시아에 가서 미국을 비난을 하고 러시아를 그 지지하고 하니까 러시아가 오죽하면 이 사람은 스파이로 고용을 해야지 되겠네 하고 접근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 스파이들과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영장을 받아서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연기하면서 스페셜 그 피사라는 법정에서 해서 이제 감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하필 그러한 관련자들이 트럼프 타워에 살고 있고 메나포트 같은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그 트럼프 타워를 트럼프를 감청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좀 바뀔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걸 지시할 땐 이런 방향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연방수사국을 어떤 형태로든 비난을 하겠죠. 그게 이제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그 현 정부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그렇게 아주 그 아름답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민에 관한 판결 나오는 것, 또 뭔가 세금 보고를 공개를 하라는 걸 나오는 걸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보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기는 전략일 수도 있죠. 계속 시간 벌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국의 중간층들이 그 세금 보고를 할 때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추수감사절 끝나면 그런저런 일들을 준비를 하시는데 세금 보고를 할 때 지난 2017년도에 세금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로컬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 보도를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그 보도에 따르면 어느 정도냐면은 특히 이제 로컬의 자선단체는 로컬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많이 그 운영이 되는데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주지 못할 뭔가를 그럴 정도.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 선반에 이렇게 캔 같은 것이 몇 개씩밖에 없고요. 그 만 선반이 쭉 나란히 돼 있는데 다 그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람이 그 무조건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다 기부를 하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게 시간이 없고 하니까 가져다 줘야지 되고 하는데 그게 세금 감면이랑 연결이 되면 사람들이 또 시간을 내서 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베네핏이 줄어드니까 기부도 덜
덜한다 하는 얘기고요. 큰 그 자선단체의 경우는 아무래도 아주 큰 회사에서 많은 기부금을 받아온다던가 정부에서 그 추가로 기부금을 받지만 작은 자선단체의 경우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부자 기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부한답니다. 부자들은 기부하는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베네핏이 많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2017년도 그 전체 기부액이 보통 매년 기부액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요. 2,950억 달러. 2015년도에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17년도에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10억 100억 1000원. 2,920억 달러. 그러면 3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까? 해가 지나갔는데 기부 액수는 줄어들었다. 예. 정부에서 이제 세금 코드 만들 때 이런저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보면서 참 미국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시건 칼리지라고 있지도 않은 칼리지예요. 이름은 있습니다. 허가도 받았습니다. 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 캠퍼스가 없고 강의실이 없고 선생님이 없고 그러니까 비자 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뭐 최근에 70명, 80명을 포함해서 최근에 90명을 포함해서 250명이 이제 그 학생들도 적발이 되고 해서 학교 이름이 뭔가요? University of Farmington for Graduate Program in Technology Computer Study. 테크놀로지하고 컴퓨터 그 부분에 대한 대학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았고 입국할 때는 학생들이 합법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면은 좀 신분 상태를 잃게 되잖아요.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시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사팀이 자발적으로 그 미국을 떠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발적으로 떠나라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떠났고 일부는 아직도 수속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국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 정부에 떠나라 하는 여기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피해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변호사들이 이건 불법이다. 함정수사가 아니냐. 아니 왜 함정수사를 하느냐. 그게 그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도 이 대학교가 합법적인 대학교라고 리스트가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권리를 그 변호사를 그 고용을 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게 허용되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해요. 그러면 또 미국이라는 정부 조사하는 뭐 어디예요? 뭐 예를 들어 그 국토안보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보통 이제 이민 세관 단속국이 했겠네요. 주가 돼서 이민 관세국이죠. 아주 비슷한 부처가 여러 개가 있어서요. 그 이미그레이션하고 커스텀 인포스먼트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는 말이 되느냐. 몰랐다는 게 당신 피해자 맞아? 아니, 학교에서 컴퓨터하고 테크놀로지 공부한다며 캠퍼스도 없고 강의실도 없고 강의도 없는데 그 말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법적으로는 이게 뭐 말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법에 따라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 거. 이게 또 미국이죠. 과거의 미국이었고 아직까지도 오늘의 미국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어떤 그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게 그 나라, 그 자국에 있는 불만을 나타내려는 대사를 타국에 그 소환하는 일입니다. 중국이 바로 어제 그 테리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를 소환을 해서 입장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킨 홍콩 민주화 그 시위를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 경찰에는 미국의 어떠한 그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기구를 홍콩과 중국에 팔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로 홍콩 사람들을 압박할 경우에는 어떠한 그 경제 제재 같은 것도 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에 대통령이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도 하려고 했겠지만 비토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하원이나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자 중국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대사 불러놓고요. 이건 내정 간섭이잖아. 당신 중국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홍콩의 번영, 홍콩의 안전은 우리 중국이 책임진다. 우리 중국의 영역이다. 중국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우리의 주권을 침해했을 때 중국이 보여줄 것이다 하는데 뭐를 보여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의 주권과 안정과 번영과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멕시코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 올라일리라는 팍스에서 전에 그 일하던 호스트가 미투 무브먼트로 팍스에서 쫓겨나서 이제 본인의 그런 그 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활동을 시작하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업 하느라고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해준 것 같아요. 오랜 친구잖아요. 보통 대통령들 같으면 그런 미투 무브먼트로 쫓겨난 그런 사람과 인터뷰는 안 하죠.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마약 조직단을 테러 그룹으로 우리는 그 규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도 당장 이건 아니지. 주권 침해지라고 얘기를 했고 멕시코 대통령은 조금 약하게 그러나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조금 더 강하게 멕시코의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어떠한 그 마약에 대한 옆에 이웃 국가니까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멕시코에 마약 카르텔이 많으면. 그래서 그러한 입장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것까지는 너무 나갔다. 이거 주권 침해 아니냐? 뭐 이 정도로 미국과 의논하겠다. 외무장관을 보내서 하는데 그 보낸다는 외무장관이 얘기하기를 강하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워싱턴과 카스텔을 잡는 데 협조는 하겠지만 그러나 미국이 우리 멕시코 일을 좌지우지하는 건 우리 용납 안 한다. 주권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외무장관이 온다고 하니까요. 멕시코 입장을 분명히 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조직에 관한 계획은 우리나라가 세운다. 미국이 아니라 이런 얘기요. 근데 테러 그룹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무슨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적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 드론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건지 뭐 그런 아주 그 애매한 문제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징이 자세한 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지미 카러 전 대통령도 병원에서 집으로 갔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집으로 가시는데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이요. 뭐 외로우세요? 내 마음속에 나의 집이 있는데 강혜신이었습니다.